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한테 뭔가 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6월 28일에 전체 파이 커뮤니티가 숨을 죽이고 있어요. 유럽에서 조용히 통과된 세금법이 전 세계 크립토 보유자한테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를 다른 크립토와 다르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다가오는 폭풍의 최고의 보호막일 수 있어요. 50파이밖에 없어서 의미 있나 고민하는 분들한테도 할 말이 있습니다. 파이랩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파이 커뮤니티가 고도 경계 상태입니다. 6월 28일이 전 대륙 달력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모든 시간대 파이오니어들이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날짜가 뭘 가져올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로드맵 업데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넓은 시장 접근 신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대감이 진짜고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6월 28일이 그냥 랜덤한 날짜가 아니거든요. 파이 네트워크 문화에 깊이 연결된 수학 상수와 상징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3.14 원주율이죠. 커뮤니티가 의미를 부여했고 코어 팀이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을 중요한 업데이트 전달에 써왔어요. 그 패턴이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안에서 일종의 조용한 전설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판돈이 다르게 느껴져요. 매일 채굴하고 생태계 성장시키고 내부 개발 몇 년 한 후에 뭔가 보이고 진짜인 게 드디어 발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희망사항만이 아닙니다. 바닥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 온 프로젝트한테서 합리적인 기대예요. 파이오니어들이 6월 28일 보는 동안 다른 뭔가가 오고 있어요. 파이 보유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장기 힘을 믿어본 모든 사람한테 영향 줄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이 오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헤드라인이 거의 커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 그려보세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합니다. 몇 년간 들고 있어요. 절대 안 팔았고 절대 출금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부가 세금 고지서 보내요. 돈 벌어서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가 서류상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고지서 내려면은 팔아야 합니다. 시장이 주는 가격에 팔고 몇 년 희생해서 만든 바로 그 자산 일부를 잃어요. 그 시나리오가 더 이상 가상이 아닙니다. 입법자들이 정확히 그런 종류의 정책을 승인했어요. 2028년 1월 1일부터 투자자들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정률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이 뭐냐?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성장이에요. 실제로 팔아서 현금화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이 오른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뭔가 팔 필요 없습니다. 뭔가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보유 자산 성장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원하든 안 원하든 시장에 강제로 나가야 해요. 팔아서 세금 내야 하는 거죠. 이게 장기 보유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정확히 금융 규제 역사가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금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퍼지는지 패턴이 있거든요. 한 주요 경제가 새 모델 도입합니다. 즉각적인 정치적 붕괴 없이 세수 창출해요. 그러면은 다른 정부들이 주목합니다. 재무장관들이 서로 얘기하고 국제 프레임워크가 업데이트되고 한 나라의 실험으로 시작한 게 조용히 템플릿이 돼요. 다른 나라들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자본 이득 보고에서 이 패턴 봤고 은행 투명성 법에서 봤어요. 이제 전 세계 정부들이 엄청난 부채 지고 있고 전통 세금 시스템이 추적할 수 있는 것보다 빨리 성장하는 디지털 부를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크립토가 명백한 다음 타겟이에요. 한국도 예외 아닙니다. 언제 비슷한 정책 도입될지 모르는 거죠. 인내심 있는 투자의 전체 가치가 뭐냐? 팔라는 압력 없이 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파이파이오니어들이 참여를 중심으로 세운 전략이 바로 그거잖아요. 매일 채굴하고 KYC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몇 년간 들고 있는 거. 미실현 이익 과세가 글로벌하게 퍼지면은 그 전략은 유지하는 데만 비용이 듭니다. 자산이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커뮤니티가 믿음을 잃어서가 아니고요. 원래 규칙대로 플레이하는 동안 게임 규칙이 바뀌어서예요. 이게 제일 억울한 거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규칙이 바뀌어서 손해보는 거니까요. 분석가들이 유동성 스파이럴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의무가 증가해요. 팔지 않고 낼 수 없는 보유자들이 시장에 강제로 나갑니다. 그 갑작스러운 매도 물결이 가격을 밀어내려요. 가격 떨어지면은 다른 보유자들이 패닉하고 팔아요. 시장이 더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기초 자산에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오르는 시장에서 이익 캡처하려고 설계된 정책이 실제로 시장을 떨어지게 한 거예요. 세금이 이득 보려던 바로 그 폭락을 촉발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부가 세수 늘리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시장 폭락시켜서 세수 줄이는 결과 나올 수 있어. 가격 오르고 흥분 커지고 모두가 축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모멘텀 밑에서 수백만 보유자가 조용히 얼마 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세금 내려면 팔아야 해요. 주변 모두가 축하하는 바로 그 랠리에 팔아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멀리 있는 이론적 위험이 아니에요.
미실현 이익, 과세가 다음 주요 불사이클 피크 전에 주요 크립토 시장으로 퍼지면 펼쳐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불장에서 돈 벌어야 하는데 세금 내려고 팔아야 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투기와 단기 가격 모멘텀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전체 가치 제한이 지금 사고 나중에 더 비싸게 파는 것들이요. 강제 매도가 그 생태계 치면은 밑에서 안정시켜 줄 게 거의 없어요. 사용처가 없으니까요. 그냥 가격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가격 떨어지면 다 도망가는 거죠. 근데 파이 네트워크는 그 모델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파이는 처음부터 그냥 들고 있으라고가 아니라 쓰이도록 설계됐어요. 개발자들이 이미 파이 생태계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 게임, 서비스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파이오니어들이 이미 진짜 상품과 서비스에 파이 교환하고 있어요. 전자제품, 전문 작업, 패션, 일상 제품.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장시기 아니에요. 순수 투기가 견딜 수 없는 압력에서 화폐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기반입니다. 외부 정책이 장기 보유자한테 단기 사고를 강제할 때 진짜 사용 위에 세워진 프로젝트는 기댈 뭔가가 있어요. 커뮤니티 자체가 버퍼가 됩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닥이 있는 거죠. 투기만으로 세워진 프로젝트는 그 바닥이 없어요. 가격 떨어지면 끝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파이는 다릅니다. 실제 사용처가 있고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 커뮤니티가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어요. 몇 년간 외부인한테는 느려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이었던 뭔가를 해왔습니다. 검증 시스템 만들고 생태계 확장하고 개발자 참여 늘리고 외부 시장 접근에 완전히 열기 전에 유틸리티 확립했어요. 오픈 메인넷이 이미 라이브입니다. 파이 거래될 수 있고 외부 시장 활동이 존재해요. 정부들이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 규제하고 과세하려고 허둥대는 동안 파이는 조용히 뭘 만들었냐. 규제자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종류의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거친 투기 차량이 아니라 진짜 참가자, 진짜 사용, 진짜 검증이 있는 디지털 경제요. 외부인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부르는 걸 내부인은 제대로 만들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 많이 봤을 거예요. 50파이밖에 없는데 의미 있나? 수십만 파이 잔고 올리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농담인가 싶은 거죠. KYC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 완료하고 매일 알람 맞춰서 채굴 스트릭 유지했는데 이거 팔고 차 몇 잔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동기부여 슬로건 말고 진짜 경제 논리로 답하겠습니다. 왜 50파이가 50만 파이보다 이 네트워크에 더 중요할 수 있는지요. 2026년에 비트코인 주소 2% 미만이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의 95% 넘게 통제합니다. 꼭대기 보유자가 누구냐? 월스트리트 펀드, 초기 채굴 작업, 대형 기관 플레이어예요. 걔네가 절대적인 가격 결정력 갖고 있습니다. 걔네가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여요. 걔네가 팔면은 리테일 투자자가 어디서든 느낍니다. 이게 탈중앙화인가요? 아니죠. 블록체인 언어로 차려입은 디지털 봉건제예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 파이 네트워크 창립자들이 이 위험을 처음부터 이해했습니다. 반감기 메커니즘, 라이프 사이클 릴리스 구조, 1인 1 계정, KYC, 규칙. 이게 임의적인 설계 선택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매튜 효과에 대한 의도적 방어였습니다. 매튜 효과가 뭐냐? 이미 더 많이 가진 자가 계속 더 축적해서 네트워크가 완전히 그들 것이 되는 패턴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죠. 파이는 첫 번째 코드 줄부터 그 패턴과 싸우도록 설계됐습니다. 고래 몇 명이 네트워크 장악하는 거 막으려고요. 파이 네트워크에 각각 100만 파이 들고 있는 고래 1000명만 있고 1900만 소량 보유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 스토리가 아닐 겁니다. 붕괴 기다리는 유령 체인일 거예요. 아무도 안 쓰고 그냥 가격만 보는 코인. 그런 코인은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이 기반이에요. 소량 보유자 1900만 명이 기반입니다. 어떤 화폐든 가치는 보유에서 오지 않아요. 유통에서 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화폐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50만 파이 가진 고래가 뭘 할까요? 대부분 콜드 월렛에 잠가두고 가격 차트 보면서 팔 순간 기다립니다. 커피 50만 잔 사지 않아요. 생태계 앱 멤버십 50만 개월치 구독 안 합니다. 생태계 실제 건강 관점에서 그 고래는 뭐냐? 어떤 경제적 움직임도 안 만들면서 공급 차지하는 정적 무게예요. 네트워크한테 도움 안 됩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파이 가맹점 통해 커피에 5파이 씁니다. 인앱 구매에 10파이 쓰고요. 같이 있었던 크리에이터한테 팁으로 1파이 보냅니다. 각 거래가 작아요. 근데 1900만 명이 잡고 진짜인 거래하면 뭐가 만들어지냐? 잠긴 코인 들고 앉아있는 고래 집중으로는 절대 복제할 수 없는 경제활동 볼륨이 만들어집니다. 가맹점은 고래 원하지 않아요. 물건 사는 진짜 고객 원합니다. 개발자는 거대 보유자 몇 명 필요 없어요.
제품 가능하게 만드는 수백만 활성 유저가 필요합니다. 파이 오픈 생태계에서 지금 누가 유동성 제공하고 있나요? 2년간 안 움직인 월렛이 아닙니다. 앱 써보고 구매하고 팁 보내고 마켓플레이스 탐색한 50파이 가진 파이오니어예요. 여러분이 파이를 수집품에서 화폐로 바꿨습니다. 그 구분이 전부예요. 여러분은 밖에서 보고 있는 작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파이가 차트 위 자산이 아니라 돈이 되는 메커니즘이 여러분이에요. 여러 반감기가 베이스 채굴 속도를 초기 파이오니어가 번 것의 몇 분의 1로 줄였습니다. 오늘 파이 네트워크 가입한 사람한테 50파이 축적하는데 2년에서 3년 걸릴 수 있어요. 6개월 전에 가입한 파이오니어한테 여러분의 50파이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아직 도달 못한 목표예요. 2010년 전 비트코인 생각해 보세요. 50비트코인이 피자 반 조각 살 수 있었습니다. 양이 너무 작아서 상관없다고 팔았던 사람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렸어요. 기술은 진짜였고, 네트워크는 진짜였고, 가치는 아직 안 왔지만 남은 사람들한테 왔습니다. 이 지구 전체에서 1% 미만의 사람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을 어떤 양이든 소유하고 있어요. 은행 없이, 중개인 없이, 동결하거나 되돌리거나 접근 거부할 수 있는 기관 없이 완전히 자기 것인 자산. 여러분은 이미 그 1% 안에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계 대부분이 갖고 있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는 학생한테, 남미에서 작은 시장 좌판 운영하는 엄마한테, 기본 스마트폰 있고 은행 계좌 없는 아프리카 농부한테 50파이는 사소한 양이 아닙니다. 등록금, 식량 안보, 소규모 사업, 시작 자본을 대표할 수 있어요. 6월 28일이 주요 발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미실현 이익, 과세가 글로벌 템플릿이 될 수 있어요. 투기 자산 보유자한테 그 폭풍은 진짜 위험입니다. 파이는 유틸리티 위에 세워졌고 강제 매도 압력에 커뮤니티가 버퍼가 됩니다. 50파이는 위로상이 아니라 여러분 지분이에요. 뻔해지기 전에 나타난 사람들이 역사책이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